이 시간에는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이남 지역에는 일찍부터 진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이 망한 뒤 유민들이 남하에 오면서 이 지역의 토착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한, 쥐난, 변한의 연맹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대전,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서 발전한 마한은 한강 유역에서 새로 일어난 백제국에 통합되게 됩니다. 대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안은 신라 성립의 기틀이 된 사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가야 연맹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야 연맹체만은 앞에 두 나라와 달리 단일한 국가로서 성립하지 못하고 소국 연맹체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연맹국인 대가야가 562년 신라에 병합되는 것을 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4세기경까지만 해도 신라에 버금가는 세력을 자랑했던 가야가 순식간에 멸망한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아예 가야사를 빼버리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가야는 어떤 나라였고 왜 멸망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가야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오히려 일본이 가야사를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가야 지역에 임나일 본부라는 것을 두어 한반도 남단을 식민지배했다며 역사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가야는 신라나 백제처럼 단일한 국가 체계를 형성하는 대신 금강가야를 비롯한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리돼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야가 신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력이었던 것은 낙동강역의 비옥한 평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확실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야는 철의 생산지로서 주변의 마한, 외, 낙난과 활발히 교육함으로써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소국 간의 느슨한 연합 시스템으로는 4세기 말 급격한 국제관계의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신라와 연합해 가야, 백제, 외 연합군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의 5만 군대가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진출하여 임나가야, 아라가야를 토벌하자 가야국 맹주 금관가야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 역할을 대신했지만 가야 연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532년 금강가야가,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항복하면서 가야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야는 비옥한 토지에서의 높은 농업 생산력, 철의 생산, 중개무역, 수공업과 토지 제작 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동하는 국제관계에 대처할 만한 정치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한 것이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라에 흡수된 가야 중에 대표적인 이는 가야금을 발명한 우룩이 있습니다. 그는 가야가 어지러워지자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했습니다. 또한 삼국전쟁의 영웅 김유신 또한 가야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한 가야계 신라인이었습니다.